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무엇을 바쳤을까?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오해했다. 20년 후 피해 복수가 시작된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홀로 아들 명호를 키우는 과부 윤 씨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윤 씨의 세상은 오직 어린 명호뿐이었습니다. 명호의 웃음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명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모자에 소박한 한복을 시기라도 하듯 명호에게 원흉모를 진병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밤새 열에 들떡 끙끙 앓는 명호의 이마를 짚으며 윤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불덩이 같은 아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지어온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쌀똥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엄동설한 칼바람이 뼈를 에이는 밤, 윤 씨는 언 강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등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들에게 먹일 잉어를 안고 돌아오는 길에는 추위조차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틀 밤을 지새운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마을 아낙들에게 곱다고 칭찬받던 길고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 싹둑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박물장수에게 넘기고 받아든 몇 푼의 돈으로 약을 지어다리며 윤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호야, 이 약 먹고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내 강아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명호는 기적처럼 병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병만은 이겨냈지만 가난의 굴레는 더 단단히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총명함을 가진 명호였지만 윤 씨의 치마폭에서는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명호를 불렀습니다. 명호야, 이 어미는 이제 새 시집을 갈 참이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 양 차갑고 떨림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명호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이라니요.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내 살 길은 네가 찾아야지. 한양에 계신 너희 당숙 어르신 댁에 양자로 가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내일 당장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명호는 윤 씨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모질게 명호를 떨쳐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넌 대감집 양자로 가는 것이니 촌부의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 100번 나은 길이야. 어미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 새 살림을 차려 편히 살 테니 넌 너의 길을 가거라. 다신 나를 찾지 마라. 윤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명호의 애타는 부름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잔인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물에 젖은 명호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던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녀가 새 시집을 간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녀는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양 당숙 어르신 댁에서 명호는 밤낮 없이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점차 지독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새 시집을 가실 수 있단 말인가? 두고 보십시오, 어머니. 보란 듯이 출세하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매서운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밤에도 그는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고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붓을 쥐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된 명호는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곧이어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길, 명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통쾌함, 슬픔,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그리움.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리라. 나를 버리고 얻은 그 삶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명호는 당당한 걸음으로 고향 마을을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명호는 가장 먼저 어머니가 시집갔다는 이웃 마을에 최진 사댁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진서라니요.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은 산 적이 없소만. 명호는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귀가 어두운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니를 그리에타게 찾노. 명호는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이름과 생김새를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짙은 주름이 더 깊게 패며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하, 윤씨구만. 그 불쌍한 여편네를 왜 찾아? 어머니십니다. 새 시집을 가셨다고 들었는데? 새 시집. 차차. 그 애미나이가 무슨 새 시집을 가. 20년 전에 어린아들놈 대감집에 보내고서 그 길로 저기 저 앞산 깊은 골짜기 오두막으로 혼자 들어갔지. 아들 앞길 막을까봐 새 시집 간다고 모진 거짓말을 하고는. 명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산속이라니요? 에휴, 말도 마소. 아들 보낸 충격에 시름시름 앓더니 눈까지 멀어버렸어. 지금은 앞을 전혀 못 본다네. 가끔 남을 캐러 가는 아낙네들 말로는 하루 종일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명어야, 내 새끼 명어야 하고 아들 이름만 목 놓아 부른다고 하더군. 불쌍해 서원.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호는 앞산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험한 산길을 단숨에 뛰어오른 명호는 쓰러질 듯 낡은 오두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파른 숨을 몰아쉬며 바라본 그곳에는 앙상하게 마른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마루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빛을 잃은 탁한 눈, 거칠게 갈라진 손. 20년 전에 젊고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누구여? 우리 명호가 온 게요.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허공을 향해 더듬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호는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오열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20년의 세월이 어머니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과 맹목적인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호야, 정말 내 아들 명호냐?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다가와 명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길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명호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니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니. 명호는 윤 씨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 씨 역시 아들의 넓은 품에 안겨 지난 20년의 서름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네가 이렇게 무사히 훌륭하게 자라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후 명호는 암행어사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수소문하여 어머니의 눈을 고치려 애썼고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명호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듣고 있던 윤 씨가 갑자기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명호야. 예, 어머니, 어디 불편하십니까? 네 얼굴이 보인다. 우리 명호 참으로 늠름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명호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후 명호는 어진 관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윤 씨는 곁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모자는 비로소 온전한 빛을 되찾았습니다.